뭐 주식을 하든 선물을 하든 간에 가장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이나 신법, 이제 이분의 이제 매매 전략을 보면은 단타를 할 때는 니똥 내똥 없다. 자, 기법에 대한 신뢰 테스트. 야, 이건 내가 진짜 자, 여러분, 오늘 성공 투자자의 비밀 7번째. 자,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이때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와닿는 그분 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이제 다른 투자자분들을 제가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와닿고 가장 현실적이고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하든 선물을 하든 간에 가장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이나 신법 관련해서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여성 최강 트레이더. 자, 여성 최강 트레이더라고 하면 보통 파워 트레이더님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농담이고, 어제 그분도 잘하세요. 잘하는데, 이분은 이제 전투력 자체가 이제 레벨로가 좀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노력형 승부사 린다 라시케라고 이제 불리시는 그런 분이고,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현재 트레이딩 계속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승률 70%의 단타 트레이더. 자, 단타라고 하면은, 뭐 초단타 스캘핑이라든지 분단타 스캘핑 단타라든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분 뭐 이래저래 뭐 다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이제 사진에 보이신 분이 이제 린다 라시케라는 분이고, 저는 이름을 봤을 때는 전 독일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미국 분이십니다. 1분에서 일주일의 승부를 본다. 1981년 트레이딩에 입문을 했고요. 워터마크 펀드 이사로 현재 재직 중이십니다. 파생 상품의 이제 해지 거래를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상품을 운영을 하겠지만 거의 이제 단타성으로 거의 대응을 하고 나오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뒤쪽에서 좀 더 이분의 이제 매매 기술이나 노하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다 라시케님의 매매 기법. 아니, 이분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이렇게 유명해지고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사서 나는 내일 판다. 자, 변동성 돌파 체크, 2일 ROC 사용. 뭐 ROC 같은 경우에는 단일 주가와 N일 전 뭐 주가와 비교하는 보조지표다 이러는데, 뭐 어찌됐건 뭐 이분이 그냥 쓰시는 나름의 보조지표가 있겠고요. 일봉과 주봉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데, 최근 2개월 동안의 삼각 패턴이라든지 뭐 지지저항 돌파, 이거는 이제 저도 좀 약간 쓰는 패턴이긴 한데, 이거 뭐 2개월이라 보는데 저는 뭐 2개월까지 안 볼 때도 많거든요. 뭐 그때 상황마다 다른데, 어쨌든 삼각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제 쐐기 삼각 패턴이라든지 우하향 패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우상향 패턴이라든지 약간 여러 가지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상향 패턴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삼각 패턴들을 좀 활용을 하고 강한 추세를 탔다면 최소 2주에서 3개월을 보유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단타 매매도 하지만 스윙 매매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매매를 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계좌는 뭐 한 최소 2개는 쓰겠죠. 하나 단타 계좌, 뭐 하나 스윙 계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분의 이제 매매 전략을 보면은 단타를 할 때는 니똥 내똥 없다. 자존심과 감정을 버리겠다. 이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 자존심도 버릴 정도.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분들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다가 절대 손절을 안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골로 갑니다. 그냥 깡통 차고. 근데 그딴 거 필요 없고 나는 이제 하도 많이 깨져보다 보니까 자존심과 감정을 버려야겠다. 이분 아마 느끼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5분도 3개월도 보유한다. 이건 이제 그때 상황마다 다르다 이거거든요. 재무제표 따위는 난 보지 않겠다. 차트와 가격을 보겠다. 말 그대로 이분은 완전 그냥 트레이딩에 집중을 하는 분이고, 뭐 재무제표 따위는 필요 없다. 그냥 어차피 차트에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래량보다 패턴을 보면서 직감을 한다. 즉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삼각 패턴이나 뭐 쌍바닥 패턴이라든지 뭐 우하향 삼각 패턴이라든지 여러 패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투자 심리들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캔들의 모양새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매수가 나올 것 같다, 매도가 나올 것 같다, 뭐 앞뒤 지지 저항선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겠죠.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 거래량을 중요시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 저도 거래량을 아예 안 보고 하는데, 거래량 자체에 이게 속임수가 많아요. 그래서 거래량보다는 패턴을 일정한 이제 유지되는 그런 패턴들을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찍은 경제시장 생존 법칙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패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머무는 만큼 위험도 커진다. 이 시장에 머무는 만큼,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오랫동안 거래를 하면 할수록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한두 번 거래하고 수익 내고 나올 건지, 하루에 100번 거래하고 나올 건지, 그만큼 이제 거래 횟수가 많아진 만큼 리스크도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빠져나와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나름의 이제 회피 기법, 이제 피해간다, 피해가는 장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이제 회피 기법을 본다면 시장의 비효율을 이용한다, 비효율적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변동성이 있을 때만 진입을 하고 없을 때는 하지 않겠다. 자, 변동성이 낮은 시장은 이제 매매 비용만 소진할 뿐이다. 시간도 날리겠죠. 기회비용 자체가 너무 커지겠죠. 잘 알고 있는 뭐 자신 있는 패턴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진입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아 이런 패턴일 때는 난 좀 불리하다. 뭐 그런 이제 나름의 통계와 데이터가 있겠죠. 그런 패턴들은 그냥 피하고 내가 보통 들어가서 이기는 패턴들이 나와서 그때만 들어가서 수익 내겠다. 이렇게 나름의 이제 일정한 법칙과 패턴이 있고 그대로만 이제 공식대로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랑하는 패턴이 있대. W 패턴.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제 누구든지 알고 있는 그 쌍바닥 패턴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제 정의를 하자면 크게 쌍바닥 패턴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말 그대로 저점과 저점이 거의 동일한 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우상향 쌍바닥 패턴이라고 해서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높은 패턴이 있고, 세 번째 우하향 쌍바닥 패턴이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보다 좀 더 낮은, 이제 조금 더 깊은 눌림을 주고 가는 패턴인데, 이 쌍바닥 패턴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이 상승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이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었고, 앞전에 이 이평선이나 이 지지선을 저항선을 돌파하니까 이 자리에서 또 지지세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또 추가적인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더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죠. 이렇게 이제 쌍바닥 정도가 나오면 이제 이분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세가 좀 더 유입되겠구나, 더 올라가겠구나 하면서 이런 자리에선 들어가서 한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한 달, 두 달, 또 뭐 일주일 뭐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보겠죠. 그리고 이 저항선 라인이 돌파되면 이게 지지선 바뀌니까 또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 대응을 했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패턴 역시도 그냥 뭐 쌍발 패턴 제가 표시해서 한번 갖고 와봤고, 이 거래량은 제가 뭐 표시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거래량 거의 보지 않고 매매한다고 하셨고, 사실 저도 뭐 거래량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거래량 자체가 뭐 올라갈 때 거래량 붙었는데 내려올 때 거래량 더 붙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페이크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굳이 뭐 안 보고 하셔도 돼요. 린다 라시케님의 이제 스윙 매매 전략, 이게 저도 자주 쓰는 이제 스윙 매매 전략인데, 최근 시장의 고가와 저가를 대비를 해서 이제 보통 매매를 하는데, 같은 길의 변동성과 되돌림을 꼭 체크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보면은 이때 이 저항선이 이때 당시엔 저항이었지만 이게 이제 돌파가 되면서 나중에는 지지자리로 바뀌게 되고, 또 이제 고점을 이제 양봉으로 갱신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 저항, 앞전에 여기 저항을 받았던 위치가 또다시 지지자리로 바뀌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계단식으로 항상 시장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 계단식 패턴들을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되돌림 현상이라든지 지지나 저항 자리들, 특히 저항 자리가 뚫리면 지지 자리로 바뀌니까 그런 이제 패턴들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매매 같은 경우는 거의 추세 매매인데, 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놈 위주로 눌러줄 때 따라붙는 전략인데, 이분은 거의 추세 매매 위주로 거의 매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보시면은 되돌림 후 이전 변동성 이상의 변동성이 발생됐다. 이게 뭐냐면 올라갔다가 눌러줬다가 다시 간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이 눌림목 자리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린 거지. 앞제 저항선이 지지선을 보고, 뭐 물론 이제 초단타를 봤을 때는 뭐 조금 먹고 팔 수도 있고, 롱을 본다면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데, 이제 확실히 쓴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더 롱 포지션 볼 수도 있고, 조금 이제 불리하다, 또는 뭐 내가 10계약 들어갔는데 한 5계약은 절반 단타로 가고 5계약은 한번 스윙으로 들고 와볼래, 그렇게 플레이도 펼친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저항, 바닥에서는 지지를 꼭 체크를 하면서 이제 매매를 했다. 이거 뻔한 얘기긴 한데, 사실은 이 매물대 잡는 게 사실은 노하우인데, 이거 역시도 제가 따로 만든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매 연습을 어떻게 했나 이제 봤어요. 자, 기법에 대한 신뢰는 모의 투자로 테스트다. 야, 이거 내가 진짜 내가 이분 거를 왜 오늘 처음부터 주목하면서 끝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랑 거의 좀 생각이 비슷하더라고. 모의 투자로 꼭 테스트를 해라. 왜냐면 일단은 모의 투자로 테스트를 하지, 뭐 실전 들어와서 테스트했다가 다 틀리면은 막상 알게 되면 일제 좀 알겠다 싶은데 돈이 없어 계좌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의 투자 일단 테스트를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많은 기법보다는 하나 또는 소수의 매매 기법을 써라. 즉 매매 기법을 단순화해라. 매매 기법의 단순화. 기법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실행해서 테스트를 해라. 말고 지속적인 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 매매 기법이 이 시장에 잘 맞는지를 계속 백테스팅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 차트 돌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장이 열렸을 때 내가 이제 최근에 만들었던 매매 기법들을 실전해서 이제 활용을 해보는 거죠. 대신 중요한 거는 모의 투자로. 지나친 모의 투자는 금물해라. 연습은 연습일 뿐이다.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를 말씀 주셨는데, 적당히 모의 투자해라, 이거예요. 적당히.
아니 적당히 해야지. 맨날 처럼 모의 투자하고 있으면 이것도 심리적으로 뭐 이게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어느 정도 매매 기법과 기준이 완성이 됐어. 나는 오차 범위도 잡았어. 그러고 뭐 확실히 이제 매매 기법이 완성이 됐다. 그럼 그때 가서 실전 매매를 좀 소액이라도 한번 해봐라. 이 얘기예요. 린다 라시케님의 노아 1. 감각을 동원해 차트를 새겨라. 자, 주종목 S&P 500 선물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나 항생, 뭐 올골드, 유로에나 뭐 이렇게 애들 매매를 하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500 위주로 이제 거래를 하신 것 같고 최근에는 뭐 다른 종목도 하실 것 같습니다. 1982년 상장부터 이제 매일 거래를 하고 계시고 상장 첫날부터 이제 매일 아침 5분봉으로 이제 매매한다. 그러니까 S&P든 뭐든 간에 하여튼 5분봉을 가장 많이 활용하신 것 같아요. 저도 나스닥이나 항생은 거의 1분, 5분. 그 중에서 이제 1분봉 흔들 때는 5분봉 위주로 보고 오일골드 유로에는 제가 5분봉을 메인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나는 그냥 보는 게 비슷한 것 같아. 내가 그럼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필사를 했다. 필사가 뭐예요? 5분봉 차트를 딱 켜놓고 출력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노트에다가 이제 뭐 그 그래프를 막 그려보는 거야. 막 자도 대보고 패턴도 한번 찾아보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매매 복귀를 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이제 당연히 상승시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유일한 공부는 직접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의 지식과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 논리, 노하우 어느 정도는 당연히 누군가에게 배우겠죠. 그렇지만 직접 공부는 해야 된다. 결국에는 내가 배운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직접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하지 말고 직접 뛰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기술적 분석으로 가고 백테스팅이 돼야 되고 차트 리딩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남의 의견은 개나 줘버려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분이 이 정도로 얘기했다. 이거는 본인만 매매 기법이 완성이 됐을 때 개나 줘라 이거지. 본인 기법도 완성 안 됐는데 남의 의견을 새겨 듣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고세 반열까지 올라갔다? 그럼 그때 가서는 개나 줘라 이거예요. 자, 모든 결과는 100% 당신의 책임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내가 이제 수익이 나든 손실이든 간에 그거는 본인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 본인의 전적인 책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 발전해라 이 말입니다. 자, 매매가 안 풀리면 잘 읽더라. 이것도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 이건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적당히 먹어서 먹고 빠지라고. 아침에 벌은 거 저녁에 날리고 뭐 그런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분기 1회 정도 실적을 분석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 매매 기법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요. 3개월치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이 매매했던 이제 누적 수익이라든지 손실 났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게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소수 4개 전략 중 성과 별로인 것들은 약간 뭐 업데이트라든지 뭐 갖다 버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자, 오버 트레이딩 즉 내가 이제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는 부분 그리고 인내심 상실, 평정심 상실 이때는 그냥 쉬세요 라고 이제 얘기한 거야. 그냥 잘 읽더라. 자, 즉시 자리 뜨고 휴가 가서 말 타고 돌아온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결론은 뭐냐? 내가 매매가 잘 안되고 할 때는 좀 쉬어라. 쉬는 게 투자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마이깡통 차 보셨죠? 차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좀 돈이 없어갖고 쉬다 보니까 눈이 더 잘 들어와.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던 게 막 내 속에 이제 뭐 추억처럼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지. 근데 어찌됐건 간에 좀 쉬어야지 원래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오버 트레이딩이나 인내심 상실, 뭐 추격 매매, 내동 매매, 평균 상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과감하게 그냥 쉬십시오. 자,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청산이다. 제가 이건 늘 강조하는 게 저도 지금 연구하는 게 뭐라 했죠? 청산을 연구하고 있어요. 매매 기준과 원칙이 어느 정도 잡히면은 진입 손절 청산 중에서 진입 손절은 다 잘 돼요. 근데 청산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수익이 또 안 나신 분들 꽤 계셔. 너무 높게 봤다더니 너무 짧게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적정 청산 구간들을 잡으셔야 되는데 포지션에 일단 집착을 하지 마시고 물타기 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 거래는 얼마든지 취소하고 수정한다. 즉 자존심 따윈 갖다 버리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자리가 좀 바뀔 것 같아. 이제 좀 빠질 것 같아. 그러면 과감하게 취소하고 수정을 해라. 고집 부리지 마라. 이거예요. 상황에 맞게 대처해라. 매수 장이 횡보로 종료를 한다. 그럼 갖다 버려라. 이제 오늘 매매 적자. 횡보장에서 이분 안 하겠다 이거야. 추세장에서만 나는 하겠다 이거야. 다음 날에는 더 낮은 시가의 가능성이 발생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횡보장이 나올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그날 매매 접고 다음날 리스크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과감하게 던지고 보자. 무포로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래가 유리할 때는 오버나잇, 불리할 때는 청산한다. 이제 뭐 이런 기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손실은 절대 오버나잇 하지 않고 청산한다. 예를 들어서 장 종료쯤에 내가 물려버린 거야. 그랬는데 예를 들어 손실이 나 있는 거지.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물려갖고 오버했는데 다음날 더 손실 나 있는 거.
자, 청산후 다음날 유리하게 재진입한 것이 이득이더라. 일단 무포로 가고 다음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어제 일은 일단은 없다. 오늘 해는 떴다. 이거지. 그래서 다음날 보고 도전 자리를 한번 노려보겠죠.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전략이 먹히지 않으면 첫 되돌리면서 청산.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선을 긋고 어느 정도 주가 내려왔을 때 난 여기서 사. 매수해서 난 반등을 기대했어. 근데 생각보다 안 가고 오히려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 거야. 그러다가 올라올 때 이때가 이제 이분의 손절 포인트인 거지. 예상외로 하락을 했을 때 적당히 반등 나와줄 때 바로 청산하고 나오겠다. 그리고 더 내려갈 것을 기대를 하겠죠. 그럴 때가 이제 첫 되돌리면서 청산, 즉 이 구간은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법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인드다. 이제 멘탈이겠죠. 당연히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멘탈이 되게 중요한데 장이 열리고 거래에 들어가면 이제 장에 집중을 해야겠죠. 이건 제정신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메일, SNS, 휴대폰과 스스로를 분리한다. 이건 대단한 것 같아. 이건 나도 안 하는 건데. 자, 거래는 중독성이 강하고 오버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다. 시장 변에도 패턴이 유효하다. 자, 40년 전 패턴이 다 먹힌다. 와, 이건 내가 이제 올해로 이제 17년, 내년 이제 18년째 이제 거래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나오는 패턴들, 이 지지 저항선들, 이건 늘 똑같은 것 같아. 그럼 맨날 그다 갖다 걸면은 얘들은 뭐 자리 주면 수익 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저는 하고 있는데, 이분 역시도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기다리자. 좋은 자리 외에는 들어가지 말자. 이런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조금 아쉬운 거는 유튜브를 이제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구독자가 7,000명 밖에 안 돼. 나보다 적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좀 도와주시고 구독 좀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차피 뭐 한국 사람인데 뭐 가서 골든서퍼 아시냐 이러면서 한 번씩 놀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번에 이제 노하우를 제가 좀 잘 봤고, 이번에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랑 되게 비슷했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사실 이분 역시도 4가지 기법 안에서 단순하게 매매 거래를 하고 분기별로 이제 본인의 성적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좀 별로인 매매 기법은 좀 더 보완하다든지 갖다 버린다든지 뭐 새로운 매매 기법 갖다 쓴다든지 뭐 그렇게 이제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린다 라시케 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알려드렸고, 이분의 매매 스타일과 멘탈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실히 인지하고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또 준비해서 알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서퍼였고요.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